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좀 멀리 익산까지 와서 여기 지금 벨로스터 1.6 신형 벨로스터 1.6 터보 수동 모델을 타시는 차주분과 만나서 이제 시승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차주분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지금 대학교 조교를 하면서 대학원생 석사를 하고 있는 신충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던 벨로스터 수동 모델인데 이렇게 시승기에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차 구매하신 시기하고 이제 주행거리 얼마나 되셨는지랑 그다음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잠깐 올려놓긴 했지만 튜닝이 이제 몇 군데가 돼 있어서 튜닝 내역하고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구매한 시기는 작년 8월 말쯤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로수는 많이 적은 편이에요. 이제 8,035km인데 출퇴근을 할 때는 직장이랑 가까워서 걸어 다니고 주말이나 어디 갈 때나 여행 갈 때 그럴 때만 이제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행거리 좀 작고요. 튜닝은 이제 사서 바로 한 건 아니고 좀 타보다가 조금 더 이제 차가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 흥미를 느껴서 좀 더 이제 만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브레이크가 이제 프론트에만 포피스톤 만도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일체형 서스펜션 세나스 RS 타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흡기는 이제 오픈흡기 HKS 일명 환경수기라고 하는 그렇죠. 버섯돌이라고 네. 하고요. 네, 이제 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준비엘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엘 이제 가변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를 가변배기를 이제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그렇죠. 버튼이 이제 이쪽에 이쪽 북캠 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쪽 편에 있어서 빨간색. 이제 그걸 켜고 끄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좀 배기음 차이가 아이들링은 이게 터보차여서 아이들링 상태는 큰 차이가 차이가 없고요. 없고요. 주행할 때만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어떤 튜닝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네, 저는 뭐 딱히 그런 거는 이제 핸들커버 핸드커버 핸드커버는 약간 실리콘 재질 네, 고무 계열 같은데 마트에서 사고 그 외에 실내는 손댄 게 딱히 없어요. 제가 이 기어너브 이게 위에 거를 바꾸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DIY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놓으면 안 풀린다고 네, 말씀하셨었죠. 헤라를 끼워서 이제 다 전체 분해를 시켜야 돼서 순정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선 충전 되는 건 아니죠? 옵션인데요. 고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 탔었던 벨로스터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부에서 이렇게 특별히 뭔가 눈에 확 띈다든지 이제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계기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는 차라는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서트 N라인은 나름 이제 달리는 컨셉인데도 계기판이 좀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일반 차에 가까운 흰색 느낌이었었는데 테두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RPM 게이지도 크게 타코미터도 나와 있고 그래서 되게 느낌이 속도는 260km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 기어 변속 하실 때 혹시 여기 사이드 포켓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팔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도 아이서티 차주분이랑 비슷하게 약간 팔꿈치를 올려놓고 앉았을 때 이렇게 해놓고 변속을 하는 편이에요. 팔이 좀 짧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사진 촬영해 놓은 걸로 따로 나중에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나름 이제 와인딩 코스 아까 충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살짝 이니셜 D 느낌이 나는 와인딩 코스로 왔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충북 어디라고 하셨죠? 아니 여기는 이제 익산시 익산. 외쪽이고요. 여기 앞에 표지판 보시면 부여서천 가는 직진하면 이제 충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코스를 쭉 가진 않고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리면서 제가 또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들이 많이 이렇게 네. 달리고 있네요. 운전 조심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예. 이렇게 벌컥거립니다. 방클러치를 쓰는 건 아닌데 또 튀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따로 식사하고 이제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출발할 때나 그런 부분에서 네. RPM이 좀 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순정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게 튀는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맵핑을 한 이후에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RPM 대역대는 상관없이 이제 어느 RPM 대역대에서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항상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차에 적응되면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면서 운전을 네, 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확실히 오픈흡기 튜닝을 하셔서 그런지 이게 이제 카메라에 소리가 담길지 모르겠지만 공기 빨아들이는 소리가 되게 재밌게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이제 가변 배기를 켜놓으신 상태인가요? 네. 켜놓으신 상태. 이거 끄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혹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딱 푸캠 걸리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죠? 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낮 기온이 현재 한 34도 정도가 되는 상태인데 이게 원래도 터보차가 좀 열에 조금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기온이 높거나 흡기온이 높으면 이제 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오픈흡기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네. 엔진룸의 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맞아요. 흡기온이 높아가지고 이제 좀 더 출력 저하 증상이 약간 좀 느껴지시고요. 네, 여름철에는 오히려 순정흡기보다 출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겨울이나 기온이 좀 떨어질 때나 그다음에 우천시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순정흡기보다는 출력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벨로스터 이 1.6 수동 순정 상태를 제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네.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든데 이제 DCT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펀치감은 이쪽이 훨씬 더 있는 편이에요. 똑같은 배기량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션이 DCT 미션이 현대 DCT는 보통 이제 DCT가 있다 그러면 변속 충격도 좀 느껴지고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대차 DCT는 자동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랑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RPM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 유지가 되면은 다운시프트를 할 때 다운시프트가 안 먹히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DCT 모델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이제 순정 DCT는 좀 변속기를 보호하려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수동이니만큼 그런 거 없이 또 i30 N라인하고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좀 직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펀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매핑을 하신 어떤 그런 특성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이제 하체 쪽 튜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체 거동이나 이런 부분에 느낌 차이가 문화의 있는 것 흥미를 같아요. 머금은 구여군입니다. 이제
가장 뭐랄까 체감으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출력적인 부분이던가요? 아니면 이제 주행 질감? 출력적인 부분하고 주행 질감 두 가지 모두 다 느꼈죠. 저는 이제 출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순정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6단 가속 느낌이 순정 상태 4단 가속 느낌이 튜닝에서는 6단 가속 느낌 정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제 낮은 RPM에서 토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토크가 나오는 영역대가 좀 더 넓어졌다 혹은 이제 양도 많아지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동 장치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원피스톤 대용량 원피스톤 자리를 하다가 포피스톤으로 바뀌었는데 확실히 이제 고속 주행 때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속 주행 때는 체감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전륜 쪽 브레이크를 성능 좋은 걸로 바꾸게 되면 이제 브레이킹을 고속에서 좀 강하게 했을 때 그 피칭이 좀 심하게 생기면서 뒤가 약간 불안해진다 이런 평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제동력은 강해졌는데 이렇게 밸런스는 조금 흐트러지는 측면이 네, 조금 있어요. 지금 리어 확장을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받으려면 150 이상 속도에서 이제 제동을 걸고 레오 매칭을 들어갈 때 이제 그 정도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뭐랄까 팝콘 튀기는 소리 같은 게 살짝씩 들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매핑하시면서 ECU 쪽에 ECU 쪽을 조금 손을 대셔가지고 네네. 사운드를 재미나게 튜닝을 하셨다고. 사실은 이제 이게 가상 사운드가 순정으로 탑재가 돼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좋았는데 좀 갈수록 듣기가 거북해지는 게 있어서 금방 질리죠. 네. 저도 그 소리가 이상하게 게임하는 느낌이 좀 약간 들긴 하면서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팝콘 터지는 그 파렌뱅 사운드는 3000rpm 이상 올라갔을 때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3000rpm 올라갔다가 이제 악셀에서 발 뗐을 때 나는 그렇죠. 거죠. 악셀 푸시해지는 지금 서스펜션 튜닝 말고 따로 어떤 하체 쪽 보강이나 뭐 이런 걸 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일체형 서스펜션으로만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감쇄력이 20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 18단계, 그러니까 20단계가 가장 부드럽다라고 한다면 한 18단계 정도로 지금 설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16단계. 16단계 정도로. 네. 16단계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일반 도로 다닐 때 뭐 이렇게 요철이 없는 구간은 승차감에 크게 어떤 문제는 못 느끼겠는데 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네. 그럴 때가 좀 가장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코너를 좀 돌아보니까 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도 수준이네요. 세나스 회사 서스펜션은 좀 다른 서스펜션에 비해서 도로를 이렇게 꼭 잡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타보면은 이게 좋은 놈을 다닐 때는 차가 딱 붙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요철이라든지 이렇게 방지턱에 들어가면은 차랑 같이 점프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고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감정을 잘 하고요. 일체형 서스펜션이 뭐 아무래도 레이싱이나 이런 트랙 서킷 주행에 아무래도 특화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감쇄력을 조정을 해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이제 공도 주행을 위한 뭐 어느 정도의 배려인 거지 공도 주행에 염두를 둔 또 제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요즘에 또 현대차들이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딱 탄탄하게 서스펜션을 좀 세팅을 하는 편이라서 사실 순정 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좀 순정이 이 정도란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제가 많이 차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율 편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옛날 현대 기아차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해치백이 이제 확실히 세단이나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차들에 비해서는 이제 앞 뒤가 잘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편인데 이제 서스펜션이 조금 탄탄한 이제 일체형이라서 그런지 이게 더 한 덩어리가 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엑센트 디젤 수동 모델을 시승을 해봤을 때 이제 그 차주분도 이제 튜닝을 좀 하체 쪽이나 하체 쪽에 이제 보강이나 뭐 이런 쪽을 그분도 이제 서스펜션 일체형으로 튜닝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엑센트 디젤 수동이군요. 그리고 뭐 순정은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이제 뭐 하체 쪽에 언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강 작업들을 해놓으시고 이제 서스펜션도 일체형으로 튜닝하시고 이제 그분도 흡기를 오픈으로 하셨는데 확실히 차가 좀 땅땅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대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튜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이제 편의 같은 이제 좀 안락함 정도는 그런 부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순정보다는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는 거는 좀 적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튜닝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목적성이 있는 거니까 네. 뭐 내가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걸 좀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움직임에 더 활기를 주고 운전 재미를 찾고 싶다고 하면 그 목적성에 맞는 튜닝을 하면은 이제 목적성은 충족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약간 희생이 되는 거죠. 일장일단이라 되는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는 뭐 처음부터가 이제 목적이라는 게 약간 펀드라이빙을 추구를 하는 차종이다 보니 목적에는 잘 부합되는 튜닝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은 뭐 서킷 주행이나 이런 것도 해보시면 이렇게 튜닝하신 게 더 아마 체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통 일체형을 이제 장착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달구질하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노면이 좀 불량한 구간을 지날 때는 진짜 좀 그런 경운기 느낌이 느낌 나고 막. 근데 제 차 아베오는 이제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달구지 느낌이 나요. 일체형 아닌가요? 일체형 그럼? 아니에요. 일체형 아니고 뭐 롤도 있고 피칭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좀 노면을 좋게 얘기하면 노면을 잘 읽고 가는 거고 네. 충격을 거의 흡수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아까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18인치던가요? 17인치던가요? 18인치 18인치 오즈 휠은 이제 트윅스에서 순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타이어도 PS4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는 거죠? 네, 서머 타이어로 이제 타이어 옵션을 마이너스 패키지를 떼면은 20만 원이 빠지면서 이제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옵션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좀 굳이 20만 원 차이여서. 이제 넥센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라서 네.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이제 PS4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익산 쪽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여기는 어떤가요? 눈이 좀 겨울에 많이 오나요? 익산은 제가 지금 횟수로는 20년 살았을까 5년 살았는데요. 네. 여기는 날씨 변화가 크진 않아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눈이 막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은 뭐 썸머 타이어를 장착하고 겨울에 운전을 하셔도 크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뭐 오르막이 급격하게 있다든가 이런 길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네, 뭐 운전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제 차는 타보면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네. 내장재 부분이 좀 이제 플라스틱 계열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서 덴라인처럼 좀 고속 주행을 할 때 이제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체 소음 같은 게. 하체 소음이요?
제발 많은 구간을 달려야 그런 소리가 들리나 봐요. 네, 조금 더 속도를 넣어야 돼요. 80 정도 이상 가면은 소리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타이어에 좀 노는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소리 크기로 봤을 때는 베개 말고 그냥 나머지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 정도로 봤을 때 아이서티 N라인 순정보다는 여러 가지 소리 유입되는 거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이서티 N9보다도 실용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차라고요. 너무 세게고. 뭐 아이서티 N라인이랑 비교를 하면 그런데 전 세대도 벨로스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다른 벨로스터 0.4, 0.6 시승할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1세대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일단 천장에 머리가 안 닿는다라는 거. 1세대는 그 뒤 해치가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 해치에 머리가 닿고 막 이랬었거든요. 좁기도 더 좁고. 머리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 해치 막 함부로 닿지 말라고 그게 매뉴얼에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제 아베오보다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차들은 1인 2인 정도 운행하는 조건이 대부분일 텐데 보통 이제 혼자 타고 다니시면서 옆자리에 뭐 여자친구나 친구나 이렇게 태우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런 조건에서는 그게 불편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뭐 짐을 어디 좀 많이 싣고 장거리 여행을 가시거나 이 차로 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광주 이제 본가 계신데 갈 때 이제 특히 이제 한철 지날 때는 바리바리 짐 싸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옷 뭐 이런 거 싫어가지고 선풍기 뭐 이런 거 짐 많이 실을 때도 있죠. 순간 그때 이제 적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가 더 넓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생각을 하죠.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만큼의 구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뒷좌석 이렇게 접어가지고 실으면 그래도 꽤 많이 네, 그럼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게 해치백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고. 지금까지는 뭐 이니셜 D에서 만날 수 있는 코너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앞으로 도로는 어떨까요? 저는 저게 이니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천천히 돌아서 이제 이니셜 D처럼 다운힐 어필 그렇게 있는 곳은 헤어핀도 나오고 저는 약간 오늘 과도한 기대를 했나 봐요.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제 차는 아이서티 N9이랑은 조금 다른 게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스포츠 버튼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튜닝을 해서 36.7토크 정도 되는데 1토크 정도가 더 올라서 펀치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사다가 2000rpm 정도. 한산 세모시의 고장 서천군입니다. 방금 가속할 때 비슷하게 악셀링 하셨는데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2000rpm 조금 더 쓰는데. 몸으로 이게 체감이 좀 되네요. 그 토크, 그러니까 뭐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도 지금 체감이 좀 되네요. 그리고 스포츠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계기판에도 스포츠라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자세 해제화 장치는 꺼놓으신 거죠? 트랙션 컨트롤만 끄신 건가요? 이것만 눌렀습니다. 트랙션 컨트롤만 끄신 거고. 일산에는 딱히 고객길이라고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좀 한적한 곳에 와서 드라이브 목적이라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단 차가 별로 없어야 드라이브를 할 때도 이게 뭐 운전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나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이나 좋죠. 3단 정도에서 2500rpm. 날이 좀 더워서 시간이 크진 않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되게 좋고요. 되게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기대했었던 지금 마력이 튜닝한 이후에 한 몇 마력 정도 나죠? 순정 때 이제 고급류를 넣고 다이노를 돌렸거든요. 그때 194마력 정도 나왔어요. 194마력을 194마력이네. 고급류 매핑하고 나서는 휠마력으로 239마력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게 한 200마력 초반대는 좀 넘게 나오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약간 수동 변속기랑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매핑을 해서 아마 그렇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박스루프 했을 때 이제 스로틀이 닫히는 게 좀 적극적으로 닫히는 네. 그런 그래서 부분 엔진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더 잘 걸리는 느낌.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포츠 주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도 애초에 편안하고 이제 실용적인 차를 찾는 분들은 이 차를 구입 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수동 운전을 이제 조금 해보니까 느낀 점이 그 기어 이렇게 단수를 바꾸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가속을 할 때 이제 단수를 이제 업시프트를 하게 되면 그게 딱 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처음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 손실이 없는 느낌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어떤 부드럽게 어떻게 좋게 표현하자면 이제 부드럽게 자동 변속기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네,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딱 막 기계적으로 물렸구나. 딱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 그게 수동 변속기의 매력이죠. 매력인 것 같아요. 수동 변속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매력이고 그게 없으면 오히려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냉각수를 혹시 교체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촬영 전에 한번 흡기 온도 때문에 출력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흡기로 하다 보니까 격벽 설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약 500m 앞 냉각수 쪽으로 60km 이제 구간입니다. 다른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여름이나 더울 때 출력 저하가 좀 덜하다 보고 네. 그래서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는 순정 냉각수 색깔이 초록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현대차 초록색 뭐 이런 걸로도 그런 제품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이누겔이라고 모틀에서 나오는 제품.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거를 쓰고 있는데 쉐보레 에코텍 엔진이 원래 열이 좀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을 해도 한 수온이 110도는 그냥 쉽게 넘어요. 자연흡기 엔진인데도. 터보차만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 때문에 생기는 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는데 냉각수 교체만 좀 하셔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출력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출력을 더 올리신다거나 이러면은 뭐 라지에이터나 이런 쪽도 조금 더 용량이 큰 걸로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브레이크를 이제 튜닝을 하신 다음에 페달 담력에는 혹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페달 담력은 이제 현대차가 예전에 이제 맨라인 리뷰할 때 봤는데 초반에 브레이크랑 이제 악셀 반응이 좀 격하게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전부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브레이크 튜닝을 하고 나서는 초반에는 오히려 순정보다는 담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콱 서는 그런 칼 브레이크 느낌은 아닌데 대신에 이게 미묘하게 조절을 하면은 그대로 반응을 해줘요. 이따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느낌은 밟을 때 압력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는데 이제 차가 반응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부드럽게 조금 더. 그 기어 변속하실 때 혹시 뭐 좀 걸리는 느낌이나 이런 게 특정 단소에서 느껴진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미스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클러치를 놓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격하게 놓다 보면은 차가 조금 이제 툭툭 끊기는 느낌도 그런 것도 있고요.
클러치를 변속 후에 클러치를 놓을 때 네. 그 기어를 밀어 넣을 때 뭐 어디가 잘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세요? 살짝 있어요. 크게 안 들어가는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스틱 조정을 할 때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주행 중에는 조금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게 잘 들어갈 때도 있고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적정 단수의 적정 RPM과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맞춰준다면 네, 잘 들어가는데 약간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그런 거죠? 거는 이제 스포츠 주행할 때 이제 랩을 쓰기 전에 잘 안 들어갈 때 빼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투싼 타시던 투싼 수동 타시던 이제 차주님 올류 투싼인데 네. 거기에는 몇 단이었더라? 2단이라고 그러셨니까 하여튼 특정 단수에서 좀 기어가 계속 갈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소리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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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클러치를 다 끝까지 다 밟고 변속을 하는데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동을 타시는 분들이 약간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후진 기어 이제 넣기 전에 뒤로 경사가 이제 뒤로 이렇게 밀리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후진을 좀 더 하고 싶을 때 차는 이미 중립 상태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완전히 안 멈추고 뒤로 가는 도중에 후진 기어를 내면은 저도 그렇게 드르륵 갈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그거는 모든 차가 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어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전진이 아닌데 역방향으로 기어를 넣으면 당연히 갈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악셀 오프를 했을 때 확실히 동승자 쪽에서 더 느껴지시나요? 네, 확실히 느껴져요. 지금 이런 부분. 네, 지금은 좀 덜한데 이제 RPM을 조금 더 올렸다가 이제 오프를 하면 확실히 느껴져요. 과속 방지 약 탑 넣을 때 500m 느낌은 60km 구간입니다. 이제 아이서티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덜커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덜커덩에서 뒤가 한 번에 탁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텅텅 이런 느낌. 텅텅 이렇게. 튈 때는 좀 잘 튀는. 그러니까 거의 뭐 안 튄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텅텅 이렇게 한 둘 앞바퀴 넘을 때 뒷바퀴 넘을 때 한 번씩 그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악셀 페달을 한 10%뭐 이 정도로 밟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좀 10이라면은 1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100 중에서 한 10% 정도. 네네. 거의 출발할 때 반클러치 쓰는 느낌이에요.